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을 좀 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네네.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SK 렌터카랑 모아 데이터 봐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개의 종목을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SK 렌터카의 경우에는 유형자산 취득 공시에 따른 영향 분석, 그리고 향후 주가 예측까지 좀 오늘 다뤄볼 생각이고요. 모아데이터는 최근에 이 주가 급등에 따른 이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이 공시 여하에 따라서, 공시 답변 사항에 따라서 추후에 이 모멘텀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그리고 추후에 공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오늘 봐드리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그렇다면 SK 렌터카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기업 개요를 설명드리면요. SK 렌터카 1988년 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12년 7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주 사업은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자동차를 임대하는 장기, 중기, 그리고 단기 렌터카 사업과 중고차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6,888억 원, 영업이익은 699억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631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렌터카 공시 이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좀 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통합물류 허브 컴플렉스 구축을 위한 유형자산 취득 추진입니다. 형태가 있는 자산을 유형의 자산이라고 좀 불리우는데,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구와 기구 등의 이 비품, 자, 이런 부분들을 이 회사 영업활동과 관련된, 생산활동과 관련된 형태가 있는 자산의 취득하기를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영위 중인 렌터카 사업 관련된 물류,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통합물류 허브 컴플렉스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 단계의 대상 부지의 취득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취득의 물건은요, 토지입니다. 후보 지역은 충청도 또는 경기도 일대라고 좀 밝혔는데, 취득의 목적은요, 통합물류 허브 컴플렉스 구축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취득 금액의 한도는 550억 원인데 회사 최근 자기자본의 11.4%에 해당되는 규모고, 현재 대상 후보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추후 확정되는 공시입니다. 일단 투자 판단 관련된 주요 경영사항 부분은 사실 앞으로 사업 진행 추진 관련돼서 이 투자자들에게 먼저 선행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주요 경영사항을 좀 공시해 주는 것인데, 지금 회사는 유형자산 취득을 좀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550억 원 규모의 이 한도 부분을 추후에 좀 재공시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최근 이 SK 렌터카의 이 행보가 굉장히 좀 주목되고 있는데, 현재 이 업계 1, 2위 이 롯데 렌터카 그리고 SK 렌터카가 각축을 좀 벌이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이 통합물류 허브 추진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전략,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 렌터카 시장에서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좀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어떤 수요 증가 요인이 사실 물류 허브의 어떤 확충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누적 전기차 판매 실적이 한 2만 대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었는데, SK 렌터카의 경우에도 이 작년 한 해 동안에 5천 대 이상의 전기차를 좀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인 친환경차 보급에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해도 대기 시간이 한 1년 이상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이 렌터카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 또는 이 렌탈을 통해서 수익성을 좀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 렌터카 공시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주가적으로 매력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지금 하락세를 또 면치 못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가격적인 대응 방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한간에서는 이게 리오프닝의 어떤 수혜주다, 코로나19의 피해주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렌터카의 어떤 주 수익원은 주요 관광지를 좀 거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법인 영업을 상대로 하는 렌터카 어떤 판매 부분보다는 주요 관광지의 이 개별랜드, 이 개인으로 이 영업 활동을 좀 영위할 수 있는 요건들이 충분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여파가 사실상 근 2년 동안에 좀 집중됐던 업황의 피해로도 좀 작용됐던 어떤 사항들이 좀 있었지만 점진적인 어떤 회복 우위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 업황 회복에 따른 수익 회복도 지금 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차트를 보면 8,170원 이 전일 종가 기준의 이 주가 일봉 주가에서는 저점의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월봉 시세의 관점에서도 2020년 4,745원을 기록했던 당시 대비해서는 뭐 2배 이상의 어떤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7년도 12월 22,000원대 그리고 최근 일본 고가 기준인 한 14,000원에서 16,000원 이 구간 안에서보다는 사실상 주가는 지금 50% 하락된 이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업황의 회복, 실적의 회복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SK 렌터카의 부분에 지금 작년 8월이었죠. 15,800원 고점 형성하고 난 이후에 점진적인 추세 하단 아래서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의 영역은 8,4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지만 최근 낙폭화대 심화로 인해서 6월 24일 7,900원의 신저가를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소폭 반등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실적의 회복 관점 그리고 이 앞으로 전기차 시대 도입에 따라서 이 렌터카 회사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차 구간입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8,000원에서 8,400원. 8,000원에서 8,400원 구간은 단기 포트비전 공략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8,000원이 이탈된다면 7,500원에서 8,000원 구간 7,500원에서 8,000원 구간은 추가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공시가 나온 두 번째 종목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요. 모아 데이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014년 3월에 설립이 됐고 2022년 3월 기술 성장 성장성 기업 특례 조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ICT 시스템 이상 탐지 및 예측용 장비의 개발 그리고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어떤 공시 내용이 나왔을까요, 대표님? 네, 6월 29일자 공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인데 현저한 시황 변동은 이 주가의 급등 또는 급락에 대해서 주요 공시사항으로 혹시 이유가 있느냐라고 이제 한국거래소가 좀 공식적으로 좀 물어보는 겁니다. 회사는 6월 29일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했습니다.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확정인데 일단 답변은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확정과 미확정, 중요 정보 없음인데 확정은 확정된 공시 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미확정의 경우에는 회사가 추진 또는 검토 중인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공시상에 정해진 어떤 결론 도출을 못했을 때 미확정이라는 공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 정보 없음은 회사의 주가 급등 사유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이 표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사는 한국거래소에 2022년 6월 28일 조회 공시 요구와 관련해서 현저한 시황 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 사안과 유무를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 무상증자가 있고요. 두 번째 전환사채 발행인데 회사는 유통지수 확대 그리고 무상증자를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밝혔고요. 두 번째 전환사채 발행인데 신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좀 밝혔으며 1개월 이내 또는 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좀 답변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주가 급등의 사항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공시 사항의 유무에 대해서 좀 문의를 했는데 우선 성실하게 회사 측에서 좀 답변을 한 것을 좀 판단돼요.
먼저 무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추진 예정인 공시를 우리가 공시 해석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무상증자는 이 주조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이 단기 급등 요인에 따라 어떤 기대감을 수반할 수 있는 의사결정 사항이고요. 두 번째, 전환사채 발행의 결정은 신사업의 확장을 위한 이 자금을 조달하는 어떤 결정인데, 이 역시 사실상 이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모아데이터는 단기 모멘텀이 부각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공시입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이 무상증자와 관련된 이슈로 오르는 종목들을 종종 보다 보니 모아데이터도 비슷한 공시 내용이 나와서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지금 현재 15,750원 라인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모아데이터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만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가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모아데이터의 경우에 저는 지금 단기적 구간에서도 좀 매수하기 좀 좋은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봅니다. 이 회사는 최근 사실 이제 상장이 업력이 좀 짧거든요. 올해 3월에 상장을 좀 했는데 최초 공모가가 2만 원이었는데 주가는 6월 23일 9,060원, 거의 뭐 50% 이상 하락했다가 최근에 어떤 이 단기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 좀 회복세를 좀 갖고 있지만, 공모가 대비해서 현재도 하회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 추세 매매가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이 판단을 좀 해보고 있는데, 우선 최근에 어떤 지수 조정에 따른 어떤 이슈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 13,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추세 매매 관점에서 단기 접근하기 좋은 구간, 자 저는 이렇게 봤는데 14,500원에서 15,500원, 14,500원에서 15,5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14,50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다시 이 하단 구간에서 재매집하는 것을 좀 권고를 좀 드리는데, 2차 매수하기 좋은 유효 구간 13,500원에서 14,500원, 13,500원에서 14,500원 구간 포트 비중 추가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